사람은 때로 사랑을 잃어야 그 사랑의 무게를 안다. 그녀가 떠난 뒤 6년. 나는 멈춰 있었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나에게 돌아왔다. 제1장. 멈춘 시간의 재회.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나는 차를 몰고 지방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법무법인에서 맡긴 작은 사건 때문이었다. 요즘엔 이런 출장도 귀찮았다. 아니, 모든 게 귀찮았다. 42살. 변호사로서는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내 삶엔 의미가 없었다.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기계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기계처럼 잠들 뿐이었다. 6년 전, 그날 이후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다. 논밭이 펼쳐지고 낡은 가게들이 보였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 이런 곳에 오면 가끔 생각했다. 여기서 살면 조금은 달라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 살든 나는 나였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트럭 한 대가 비스듬하게 서 있었고 그 앞에 넘어진 자전거와 사람이 보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다. 괜찮으세요? 여자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손을 짚고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 있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췄다. 아니, 6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 없어요. 목소리도 똑같았다. 아니, 조금 달랐다. 더 낮았고 더 조심스러웠다. 서연이 맞잖아. 윤서연.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가 움찔하며 물러났다. 저 이수진이에요. 다른 사람이신 것 같아요. 이수진? 말도 안 됐다. 저 얼굴, 저 눈동자, 저 입꼬리의 작은 점까지. 서연이었다. 분명히 서연이었다. 이수진이라고요? 아니야, 당신은. 엄마. 갑자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3명의 아이들이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쌍둥이처럼 보이는 2아이와 조금 더 큰 한 아이. 엄마, 괜찮아? 다쳤어?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웃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엄마. 서연에겐 아이가 없었다. 우리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녀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은 누구지? 아저씨, 우리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큰 아이가 내게 말했다. 6살쯤 되어 보였다. 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자, 얘들아. 우리 가야지. 아저씨한테 인사드려. 그녀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안 났어요. 그녀는 나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는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들의 뒷모습을 쳐다봤다. 분명히 서연이었다. 목소리, 걸음걸이, 손짓까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왜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 나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었다. 6년 전, 서연은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차가 강으로 떨어졌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하지만 방금 본 건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새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이 마을에 며칠 더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을 입구의 작은 여관에 묵었다. 방은 좁았고 벽지는 낡았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했다. 이수진. 그녀가 말한 이름을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가짜였다. 저 얼굴을, 저 목소리를 내가 잊을 리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이수진, 마을 이름, 고아원.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했다.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마을의 천사 이수진 씨,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였다. 서연, 아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5년 전 이 마을에 왔고 폐교 위기의 고아원을 인수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나는 기사를 닫고 창밖을 내다봤다. 왜 그녀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 그리고 나에게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어제 그분? 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나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로? 마을 사건 때문에 왔다가 어제 일이 신경 쓰여서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나는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놀고 있었다. 어제 본 새 아이도 보였다. 아저씨. 한 아이가 달려왔다. 어제 내게 인사했던 아이였다. 안녕.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준아, 아저씨 바쁘셔. 우리 놀자. 그녀가 아이를 불렀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뛰어갔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 앉았다. 그녀가 커피를 내왔다.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벽을 둘러봤다.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조각난 사진이었다. 누군가의 얼굴 부분이 잘려나가고 여자만 남아 있었다. 그 여자는 서연이었다. 아니, 젊은 시절의 서연이었다. 그리고 잘려나간 그 남자는 나였다. 저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다가 옛날 사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니요. 안 했어요. 아이들은 이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이 여자가 서연인지 아닌지.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저 며칠 이 마을에 머물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그녀는 나를 배웅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나는 돌아봤다. 혹시 윤서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알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6년 전에 잃어버렸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여자는 서연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려 하고 있다. 왜? 무슨 이유로?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6년 전. 우리는 행복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가 맡은 사건 때문이었다. 대기업의 횡령 사건. 겉보기엔 단순한 사건이었지만 파고들수록 복잡했다. 그리고 위험했다. 어느 날 서연이 전화를 했다. 도윤아, 조심해. 누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다음 날 서연은 사고를 당했다. 강으로 떨어진 차. 찾지 못한 시신. 경찰은 사고라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대신 당한 것이었다. 나는 미쳤다. 범인을 찾으려 했고 사건을 파헤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무너졌다. 사건을 포기했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 있었다.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걸까?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고아원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시각, 고아원. 이수진, 아니 서연은 아이들을 재운 후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도윤아.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6년 전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도윤이 죽느냐, 자신이 사라지느냐.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된 이름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나타났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하지만 알면 안 돼. 알게 되면 다시 위험해질 거야.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멀리 여관의 불빛이 보였다. 제2장. 지워진 기억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이수진에 대해 물어봤다. 아, 수진 씨요? 좋은 분이죠. 아이들 잘 돌봐주시고. 5년 전쯤 왔나? 처음엔 조용하셨는데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내요. 고아원 아이들 덕분에 마을이 밝아졌어요. 모두 그녀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선 아무도 몰랐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내 질문에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이상한 일이나 이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이상한 일? 딱히 없었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맞다. 몇 달 전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고아원에 다녀간 적 있어요. 서울에서요? 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수진 씨랑 뭔가 얘기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서워 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정장 입은 남자들. 6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나는 고아원으로 향했다. 고아원 문을 두드리자 어제 본 민준이가 문을 열었다. 아저씨, 안녕, 민준아. 엄마 계셔? 응, 안에 계셔. 민준이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순간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도 이렇게 햇살 아래서 빨래를 널곤 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도윤 씨?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몇 달 전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변호사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기부 관련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요? 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이수진 씨, 혹시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적 있으세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변호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단지 낯이 익어서요. 그래요? 저도 변호사님이 낯익긴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아이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준호가 또 우유 엎질렀어. 알았어, 금방 갈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아이들 봐야 해서. 아, 네. 괜찮습니다. 나도 일어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뒤에서 말했다. 변호사님. 네. 그 사람 윤서연이라는 사람 말인데요. 나는 멈췄다. 그 사람은 왜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고였어요. 차가 강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내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아원을 나섰다. 하지만 확신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서연이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 도서관에 갔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기 위해서였다. 6년 전 서연의 사고가 났던 날의 기사. 나는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기사를 찾았다. 30대 여성, 차량 사고로 실종. 짧은 기사였다. 그리고 사진도 없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다. 당시 경찰은 왜 이렇게 대충 조사했을까?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왜 사고로 결론 지었을까? 뭔가 이상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옛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검사님, 저 한도윤입니다. 오, 도윤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6년 전 사건 하나 조회 좀 부탁드리려고요. 6년 전? 무슨 사건? 윤서연 실종 사건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아,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잖아.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 며칠 걸릴 거야.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고아원을 바라봤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날 밤 고아원.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도윤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제발 나를 찾지 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전 그녀는 선택했다. 도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사라지기로. 그 조직은 도윤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협상했다. 도윤을 건드리지 마. 대신 내가 사라질게. 조직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다시는 그와 만나지 마라. 만나면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려 하고 있다. 안 돼, 알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아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나를 발견했다. 아저씨, 새 아이가 달려왔다. 민준, 그리고 쌍둥이 준호와 지호. 안녕.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같이 놀아요. 응? 뭐 하고 놀아? 술래잡기.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자. 우리는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뛰었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도망쳤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심으로 웃은 건 6년 만이었다. 잡았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민준이가 웃으며 소리쳤다. 아저씨, 우리 아빠 되어줘요. 그 순간 나는 멈췄다. 뭐? 우리 아빠 되어줘요. 우리 아빠 없거든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가슴이 아팠다. 민준아, 나는.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마당으로 나왔다. 아저씨 바쁘셔. 괴롭히지 마. 괜찮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도윤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확히는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내 심장이 뛰었다. 글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수진 씨.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우리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왜? 무엇이 그녀를 막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박 검사에게 전화가 왔다. 도윤아, 자료 찾았어. 정말요? 뭐가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 사건 당일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었는데 그 영상이 삭제됐어. 삭제됐다고요? 응.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그리고 박 검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요? 사건 담당 형사가 사건 직후 사표를 냈어. 그리고 해외로 나갔더라.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거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도윤아, 이 사건 다시 파헤치려는 거야?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해. 6년 전에도 위험했잖아. 지금도 위험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서연의 사고는 조작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숨긴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는 아마도 6년 전 내가 맡았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3장 진실의 조각 찾기.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번 더 고아원에 들렀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고아원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문을 열었다. 아저씨. 안녕, 준호야. 엄마 계셔? 응, 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셨어. 어디 갔어? 마을회관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마워. 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은 고아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들어서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연이 있었다. 수진 씨, 이번 행사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렇게 웃는 그녀를 본 게 얼마만일까? 6년 전에도 그녀는 이렇게 웃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를 돕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의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 도윤 씨? 아, 네. 떠나기 전에 인사하려고요. 떠나세요? 네.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마을의 작은 카페로 갔다. 낡았지만 아늑한 곳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 씨는 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글쎄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말을 멈췄다. 지금은요? 의미를 잃었어요. 6년 전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부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윤서연이라는 사람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죠. 웃는 게 예뻤고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이수진 씨는요? 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내 질문에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든요. 그 후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에 왔고 고아원을 보게 됐죠.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고아원을 인수하셨군요. 네.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이수진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움찔했다. 우리 정말 처음 만난 게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이 서연이라면 제게 말해줄 수 없나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윤서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빼며 일어섰다. 죄송해요. 저 가봐야 해요. 이수진 씨.
나는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다. 하지만 왜? 무엇이 그녀를 막고 있는 걸까? 서울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6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쳤다. 그 사건은 대기업 횡령 사건이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복잡했다. 정치인, 검사, 경찰까지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조직이 있었다. 블랙 컨소시엄. 불법 자금 세탁과 뇌물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나는 당시 그 조직의 증거를 찾아냈다.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기 직전 서연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옛 동료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 도윤아, 그 조직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 조심해. 알아. 하지만 이번엔 포기 안 해. 나는 결심했다. 서연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 검사가 함께였다. 도윤아, 정말 괜찮겠어? 네.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고아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고아원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데? 박 검사가 중얼거렸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아원은 텅 비어 있었다. 이수진 씨.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민준아. 나는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엄마가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갔어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제? 조금 전이요. 나는 박 검사를 돌아봤다. 검사님, 경찰에 연락하세요. 알았어. 나는 민준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다면. 내 손이 떨렸다. 블랙 컨소시엄이었다. 그들이 서연을 데려간 것이다. 젠장. 나는 쪽지를 구겼다. 6년 전에도 이랬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그들은 서연을 노렸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다. 도윤아, 경찰이 온대. 박 검사가 말했다. 늦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요. 어떻게? 나는 쪽지를 다시 펼쳤다. 쪽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옛날 그곳에서 기다린다. 옛날 그곳.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6년 전 내가 증거를 찾았던 장소. 폐공장이었다. 알았다. 나는 박 검사에게 말했다. 검사님, 경찰에게 이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좀 부탁드려요. 도윤아, 혼자 가려는 거야? 위험해. 괜찮아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폐공장을 향해 달렸다. 제4장. 폐공장으로 가는 길. 차를 몰면서 나는 6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 길을 달렸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서연이 사라졌고 나는 무너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를 구해야 한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 도윤아, 어디야?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기다려.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내 손이 멈췄다.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요? 폐공장으로 가려는 거지. 서연이를 구하러. 나는 차를 세웠다.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진실이요? 서연이가 왜 사라졌는지, 누가 그녀를 숨겼는지 다 내가 알고 있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폐공장으로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서연이는 아직 안전해. 그들은 널 유인하려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나는 차를 돌렸다. 아버지의 집.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늙어 보였다. 6년 전보다 훨씬 더. 앉아라. 나는 아버지 앞에 앉았다. 말씀하세요. 무슨 진실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6년 전 내가 블랙 컨소시엄을 조사하고 있을 때 나도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나도 그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도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을 하다 보니 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 조직과? 그래. 그래서 내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도 끝장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서연이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조직이 협박했다. 내 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우리에게 넘겨라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서연이를 넘기신 거예요? 아니다.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서연이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어. 제가 사라질게요. 대신 도윤이를 지켜주세요라고. 내 가슴이 무너졌다. 서연이가 직접. 그래. 그 아이는 널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기로 한 거야. 나는 말렸어.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조직과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모른다. 그 조직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고 어디론가 보냈어. 나도 그 이후론 연락이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분명 뭔가 더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걸 받았다. 1년 전에 나는 편지를 받았다. 서연의 필체였다. 편지를 펼쳤다. 장 사장님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면 안 되겠죠.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마이너스 서연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이라니, 그럼 그 세 아이가 아마 서연이가 키우고 있던 아이들일 거다. 아버지가 말했다. 서연이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지.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아버지, 서연이를 구해야 해요.
지금 그 조직이 그녀를 데려갔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이미 연락을 취해뒀다. 네. 블랙 컨소시엄의 보스와 나는 아는 사이야. 내가 협상을 할 거다. 서연이를 풀어달라고. 그게 될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해봐야지. 아버지는 일어섰다. 도윤아, 나는 평생 너에게 죄를 지었다. 6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서연은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라졌다. 그리고 6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나는 바보였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녀가 나를 피했는지. 그녀는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윤아, 협상이 됐다. 정말요? 그래. 서연이를 풀어주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너는 이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서연이와도 만나면 안 돼. 내 심장이 무너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를 만나지 말라고요? 그들의 조건이야. 너와 서연이가 다시 만나면 또다시 위험해진다는 거지. 말도 안 돼요.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서연이의 안전이 우선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는 내일 풀려날 거다. 하지만 너는 만나러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는 서연을 만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5장 사라진 날의 진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아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서연은 풀려났을 것이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아저씨, 민준이가 달려왔다. 민준아, 엄마는? 엄마 돌아오셨어요. 안에 계세요.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서연아.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윤 씨 왜 여기?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경고만 했어요. 경고. 더 이상 도윤 씨와 만나지 말라고요. 만나면 도윤 씨를 해칠 거래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수진이라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지켜야 했으니까. 서연아.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안 돼요. 당신이 위험해져요. 상관없어. 나는 이미 6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 그게 더 위험했어. 그녀는 내 품에서 울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울고 있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절대 놓지 않을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6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그날 나는 당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네. 서연아, 도윤이가 위험해. 블랙 컨소시엄이 그를 노리고 있어라고 하셨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요? 나는
바로 당신 사무실로 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없었죠. 그때 누군가 나를 납치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깨어났을 때 나는 어두운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죠. 블랙 컨소시엄의 보스였어요. 그 자식이.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한도윤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라질 것이냐라고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했으니까. 서연아. 그래서 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가 사라질 테니 도윤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알려라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죠.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엔 처음엔 다른 도시에서 숨어 지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왔죠. 고아원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자라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아니에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6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서. 이제 그만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또다시 당신을 노릴 거예요. 상관없어. 이번엔 내가 싸울 거야. 도윤아. 서연아. 나는 이미 한 번 당신을 잃었어. 두 번은 못 견뎌.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해.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블랙 컨소시엄을 끝장낼 방법이 있을까요? 도윤아, 그 조직은 강해. 정치인, 검사, 경찰까지 손을 뻗쳐 있어.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요. 증거가 있어? 6년 전에 찾았던 증거가 아직 남아있어요. 숨겨뒀거든요. 정말? 네. 내일 당장 검찰에 제출할게요. 알았어. 내가 특별수사팀을 꾸릴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끝낼 거야. 그 조직을. 도윤아, 위험해요. 괜찮아.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번엔 당신이 내 곁에 있잖아. 그녀는 웃었다. 6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 날 나는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블랙 컨소시엄의 불법 자금 흐름, 뇌물 수수 내역, 그리고 관련자 명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 검사는 증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해. 당장 수사에 착수할게. 감사합니다. 도윤아, 조심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나는 검찰을 나왔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서연과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아빠. 민준이가 달려왔다. 아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응. 엄마가 아빠라고 불러도 된대. 나는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당신이 아빠니까요.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도 달려왔다. 우리도 아빠. 그래, 너희도 아빠야. 나는 새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웃었다. 6년 만에 진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고아원에 불이 났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고아원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아이들. 서연이 소리쳤다. 우리는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있어. 나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밖으로 나갔다. 서연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불을 끄기 시작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블랙 컨소시엄의 경고였다. 서연아,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그럼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자. 내 아파트에서 지내자.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킬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서울로 떠났다. 제6장 다시 떠나려는 그녀. 서울. 내 아파트는 고층에 있었다. 넓고 깨끗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6년 동안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연과 아이들이 들어오자 아파트는 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연의 요리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저녁 식사.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뭐가? 이렇게까지 해줘서요. 우리 때문에 위험해졌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지.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며칠 후 박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윤아, 수사가 시작됐어. 블랙 컨소시엄 관련자들 몇 명이 체포됐어. 정말요? 보스는요? 아직이야. 그 사람은 잘 숨어 있어. 하지만 곧 잡을 거야. 감사합니다, 검사님. 도윤아, 조심해. 그들이 반격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곧 끝날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티자.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어두웠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 옆에 누워 물었다. 무슨 생각해? 도윤아. 그녀는 나를 돌아봤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져. 그리고 아이들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 함께잖아. 하지만 서연아,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못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안 다쳐. 약속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마.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서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이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예전에 여기 자주 왔었지? 내가 물었다. 응. 당신이랑 데이트할 때.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가 그립네.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도윤아, 혹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응. 6년 전, 아무 일도 없었던 그때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지금이 좋아. 왜? 그때는 우리 둘만이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더 많은 사랑이 있어. 그녀는 웃었다. 그렇네.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지금? 응.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6년 전에 못한 결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좋아. 하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도윤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아파트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돌아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야?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남자는 총을 꺼냈다. 한도윤. 오래 기다렸다. 당신은 블랙 컨소시엄에서 왔다. 보스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남자는 총을 겨눴다. 도윤아. 서연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서연아, 뒤로 가. 나는 서연을 막아섰다. 남자는 웃었다. 역시 사랑하는구나. 6년 전에도 그랬지. 이 여자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했잖아. 입 닥쳐. 하지만 이번엔 안 돼. 보스님께서 명령하셨어. 둘 다 제거하라고.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경찰이다. 손들어. 박 검사와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남자는 놀라서 총을 떨어뜨렸다. 경찰들이 남자를 제압했다. 괜찮아? 박 검사가 나에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서연을 안았다. 다행이다. 내가 미리 경호를 붙여놨어. 감사합니다. 도윤아, 이제 끝났어. 보스도 잡혔어. 오늘 오후에 체포됐어. 내 가슴이 뚫렸다. 정말요? 응. 이제 블랙 컨소시엄은 끝이야. 나는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웃었다. 드디어 끝났다. 6년의 악몽이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녀 옆에 누워 물었다. 이제 괜찮아. 왜 걱정해? 도윤아, 나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공식적으로. 이수진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는. 서연아.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름을 쓰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리고 당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살아있잖아. 내 앞에. 나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리고 아이들. 그녀는 내 품에서 울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제7장. 며칠 후 우리는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불은 이미 꺼졌고 마을 사람들이 고아원을 수리해 놓았다. 수진 씨, 돌아오셨네요. 마을 사람들이 반겼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네, 다들 건강해요. 아이들도 고아원을 보자 신이 났다. 우리 집이다. 민준이가 소리쳤다. 응, 우리 집이야.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그래. 우리 여기서 살자. 와. 아이들은 마당으로 뛰어갔다. 서연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도윤아, 정말 괜찮아? 당신 일은? 괜찮아. 서울 사무실은 정리하고 이 마을에서 작은 사무실을 열 거야. 정말? 응. 그리고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살 거야.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 고맙긴. 나도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 만든 음식이었다. 맛있어요, 엄마. 준호가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서연은 웃으며 아이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다. 아빠는요? 지호가 나에게 물었다. 나도 맛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우리 내일 뭐 해요? 민준이가 물었다.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놀이터 가요. 좋아, 가자.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또다시 위협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섰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나는 경계하며 밖으로 나갔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정도의 남자였다. 한도윤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블랙 컨소시엄의 변호인입니다. 내 몸이 굳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의뢰인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떠났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있었다. 한도윤 변호사님께. 저는 블랙 컨소시엄의 보스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혔고 조직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 씨를 지켜주십시오. 6년 전 그녀는 스스로 사라지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녀를 지킬 차례입니다. 제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마이너스 블랙 컨소시엄 전 보스.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저 사람도 인간이었구나.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 남아있었구나. 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서연아. 응? 사랑해. 갑자기 말하자 그녀는 놀라서 웃었다. 갑자기 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녀는 뺨을 불켰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그날 오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기자들이었다. 한도윤 변호사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블랙 컨소시엄을 무너뜨린 영웅이시잖아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당황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하지만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우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당신은 영웅이야, 도윤아.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고마워. 나를 위해 싸워줘서.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리는 마당에 나왔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예쁘다. 서연이 중얼거렸다. 응, 예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결혼식 언제 할까? 글쎄, 봄에 하면 어때? 봄? 응. 꽃이 피는 계절에.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봄에 하자. 도윤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6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매일 당신 생각하면서 살았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응.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한참을 별을 보며 서 있었다. 제8장. 다시 시작되는 가족의 시간.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아침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고아원 마당에 심은 벚나무가 환하게 피어 있었다. 도윤 씨, 일어났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방금. 나는 거실로 나갔다. 서연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응, 우리 결혼식. 6개월 전 약속했던 봄 결혼식의 날이었다. 고아원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박 검사, 내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왔다. 수진 씨, 아니, 이제 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마을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쨌든 행복해 보여서 좋네. 도윤 씨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었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봐주셨다. 한도윤 씨와 윤서연 씨. 이장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두 분은 6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도윤 씨, 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나는 힘차게 대답했다. 윤서연 씨, 도윤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서연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환호 소리도 들렸다. 우리는 오래도록 키스했다. 6년의 시간을 보상받듯이 피로연이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다. 축하합니다, 도윤 씨. 박 검사가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도 다가왔다. 도윤아. 네, 아버지. 행복해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다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도 나를 꼭 안았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아이들도 피곤한지 이미 잠들었다. 나와 서연은 마당에 남아 벤치에 앉았다. 도윤아. 응? 정말 꿈 같아. 이 모든 게. 나도 그래.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내가 물었다. 평범하게.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여기서. 나도 그래. 도윤아, 아이 하나 더 가질까?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응? 정말? 응. 우리 둘만의 아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 가족 더 늘리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사랑해, 도윤아. 나도 사랑해, 서연아. 우리는 별빛 아래서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기가 생겼다. 예쁜 딸이었다. 우와, 동생이다. 민준이가 신기한 듯 아기를 쳐다봤다. 예쁘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응, 정말 예뻐요. 쌍둥이들도 아기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아기 이름 뭐예요? 하윤이야. 한하윤. 하윤이 예쁜 이름이다. 아이들은 하윤이를 돌아가며 안아봤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시간은 계속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하윤이도 쑥쑥 자랐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 나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서연은 고아원을 키워나갔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 한강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했다. 아빠, 저기 봐요. 꽃. 하윤이가 꽃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예쁘네. 우리 하윤이가 제일 예뻐. 나는 하윤이를 안아 올렸다. 서연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당신, 하윤이한테 너무 약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딸인데.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서연에게 물었다. 후회 안 해? 6년 동안 혼자 있었던 거. 전혀.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해. 나도 그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당연하지. 평생. 약속,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또 몇 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녔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고 쌍둥이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하윤이도 이제 유치원에 다녔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다. 아빠, 나 숙제 좀 도와줘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뭔데? 수학 문제요. 나는 민준이와 함께 문제를 풀었다. 아빠, 나도. 하윤이도 옆에 왔다. 하윤이는 숙제 없잖아.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하윤이를 무릎에 앉혔다. 서연이 주방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당신들, 저녁 다 됐어. 알았어. 우리는 함께 식탁으로 갔다. 가족 저녁이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이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마을 사진관에서였다.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찰칵. 잘 나왔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사진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진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이거 거실에 걸자. 서연이 말했다. 응. 좋아. 우리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예쁘다. 응.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사진을 바라봤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마당에 나가 별을 봤다. 도윤아, 별에게 소원 빌 거야? 응. 너는? 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똑같아. 우리는 손을 잡고 별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에필로그 마이너스 20년 후.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성인이 됐고 대학을 졸업해 취직했다. 쌍둥이들도 대학생이 됐다. 하윤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마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강했다.
도윤아, 민준이가 결혼한대.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응. 좋은 사람 만났나 봐. 그래, 잘 됐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이제 시부모가 되는 거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준이의 결혼식 날. 우리는 서울의 예식장에 갔다. 민준이는 멋진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아빠, 엄마. 응, 민준아. 축하해. 나는 민준이를 안았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아빠.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 오늘 기쁜 날인데. 응. 민준이는 눈물을 닦았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민준이를 지켜봤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네.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러게. 어제 같은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잘 키웠어. 응. 잘 키웠어. 우리는 함께 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우리에게 왔다. 아빠, 엄마. 제가 아이 낳으면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좋겠다. 우리 아이도 아빠, 엄마 같은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면. 고마워, 민준아. 우리는 민준이를 안았다. 그날 밤 마을로 돌아와서 우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도윤아, 우리 정말 오래 살았네. 응.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 참 빠르다. 그래도 행복했어. 나도.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도윤아, 다음 생에도 만나자. 응. 꼭. 약속.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 별을 보며 웃었다. 몇 년 후 민준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가 우리에게 달려왔다. 어머, 우리 손주. 서연은 웃으며 손주를 안았다. 나도 함께 안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손주가 말했다. 또, 벌써 100번은 들었을 텐데. 좋아요. 또 듣고 싶어요.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6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손주가 돌아간 후 우리는 마당에 나왔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도윤아, 우리 정말 잘 살았어. 응. 후회 없어. 나도.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 도윤아. 나를 찾아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고맙긴. 내가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그리고 평생 함께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영원히. 마지막 장면. 또 몇십 년이 흘렀다. 우리는 이제 정말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나는 서연과 함께 마당에 나왔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예쁘다. 서연이 중얼거렸다. 응. 매년 봐도 예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응.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도 그래. 나는 그녀를 안았다. 사랑해, 서연아. 그리고 고마워. 나도 사랑해, 도윤아. 우리는 벚꽃 아래서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리고 꿈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다. 영원히. 사랑은 사라져도 약속은 남는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때로는 떠나는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